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쓴 회고록 내용이 논란인데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라는 회고록이 오늘 출간되는데요. 회고록에 2022년 12월 5일 열린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나눈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이상민 당시 지금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좀 더 일찍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말은 다 맞으나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 이게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사실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저런 얘기가 대통령 입에서 더군다나 그것도 국회의장에게 저런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뭐 비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비정상적인 거죠. 근데 제가 더 의아한 거는 이 얘기를 한 시점입니다. 12월 5일인데요. 사고가 10월 29일 날 났어요. 네, 한 달이 지난 시점이죠. 그리고 당시에 특수본이 구성이 돼서 이러저러한 음모론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그게 11월 초예요. 11월 7일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 근거 없다. 근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대통령은 여전히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됐다라는 식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는 이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누구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당시 상황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이상민 장관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걸 믿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거꾸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얘기가 전원을 통해서 알려진 게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만한 그런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 말의 내용은 실제 저 말을 한 게 사실이라면은 저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국민 159명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저런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사고로 그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저런 한심한 얘기를 근거도 없고 극우 유튜버들이 그것도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음모론에 경도돼서 저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한 사람이 그 159명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극우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게 수많은 언론이나 이 객관적으로 어쨌든 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노력보다 더 중요했던 거죠. 그게 더 근거 있다고 신빙성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 분 국정 운영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진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수와 진보라고 사람들은 쉽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더 이상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그냥 진영이에요.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진영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영이 평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옳든 그르든 간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권력을 수임받아서 국정을 운영하는 쪽에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그 변수들이 자꾸 누적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상황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지금 그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 정서와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다 오늘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 계속 또 내려갔습니다. 사실 높지도 않았는데 1%라고 해도 이게 사실은 이 1%도 지금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나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그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걱정이 배가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어떤 그 스타일 아니면 사람에 대한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목적어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상민 장관과 제가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얘기하면은 이상민 장관은 장관이 아니었을 때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아닌 그 사람의 경험에 맞는 다른 일로서 기능하게 했으면은 훨씬 자기 장점이 두드러져 보였을 사람인데 아무튼 간에 이태원 참사라는 대참사가 났으면 본인이 법적으로 어떤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하고 상당히 기간이 지난 다음에 국회의장이 그런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 그다음에 유도와 조작의 얘기가 나오니까 의장으로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물론 이거는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들이 과연 지금 향후에 정치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성향이 매우 큰데 지금 이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격적인데 한번 알아봐야지 이런 분위기일 텐데 지금은 너도 나도 의장의 말은 100% 옳다는 전제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서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사실이 아니라면 네. 김진표 의장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때문에 회고록을 쓸 때 사실관계에 다툼이 생길 만한 그런 내용은 아마 엄격하게 검증을 했고 이걸 공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김진표 의장의 이 성품이나 또 그분의 정치 스타일상 당시에 그걸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독대해서 나눈 그런 민감한 얘기를 그 당시에 공개했더라면 어마어마한 정치적 풍파가 일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여야가 협치해야 되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되고 그런 걸 계속 강조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훗날 회고록에나 남겨야 되겠다. 이러고 당시에 공개를 안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러나 이제 이걸 가지고서 갑론을박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 상상에 맡기겠다. 언론에서 문의를 했더니 이와 유사한 다른 얘기가 있느냐. 상상에 맡기겠다. 그 얘기는 뭔가 더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얘기고 대통령실의 반론이 나온 걸 보니까 그 대통령과 만나서 따로 나눈 얘기를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뭐 유감을 표했고 왜곡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은요. 왜곡이 있다 정도로 그 대통령실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대목에 왜곡이 있었고 그때 나눈 얘기는 이거였고 구체적 반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구체적 반론 없이 공개한 건 유감이고 왜곡이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저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이. 그런데다가 당시 김진표 의장과 통화를 하면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전해드던 얘기를 메모로 남겨놓은 박홍근 그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의 메모까지 지금 공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세력들이 그걸 몰아가서 사고의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게 뭐 MBC도 거론되고 JTBC 거론되고 좌파 언론 거론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진표 의장이 회고록에서 언급한 내용의 신빙성을 더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간접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저렇게 막연한 해명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는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서명이 막 30만 40만 넘어가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도화선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건이. 저도 이제 첨언을 하자면은 대통령은 공인이에요. 철저히 공인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위치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상당히 그 본인의 어떤 발언의 무게라는 것이 이 전 사회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생각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오랫동안 묵혀두고 있는데 다 못 읽어서 꼭 읽어야 되겠다. 키신저 책인데 뭐냐면은 그 당시 백악관에서 모든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 다 녹음을 해놔요. 그래서 이 녹음된 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풀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경험과 이제 분석을 더해서 쓴 책인데 제가 그 일부만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럴 정도로 그 자기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을 해요. 공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미국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백악관에서 얘기하다가 대통령이 이러면서 말을 조심하는. 그러니까 녹음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거는 조찬 기도회에서 대통령실은 아니지만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 아니에요?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지금 박홍근 의원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거를 지금 그 소위 이렇게 적어가지고선 그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를 다 대통령이 했을까? 이렇게 민감한 얘기를 더군다나 얘기의 내용은 의심이 간다, 유도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라갈수록 말수를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저기 구독자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 통해서 공개한 내용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김진표 전 의장에게 대화 내용을 들었고 그걸 메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2,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지인의 부녀도 그런 기사를 보고 뒤늦게 구경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 의혹을 먼저 규명하지 않고 장관을 사퇴시키면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좌파 주장에 말리는 꼴이니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수사가 끝난 뒤 지게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이 말했다고 이제 박홍근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개한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맥락을 이제 전후 맥락을 좀 설명하고 있는 메모의 내용이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화하면서 메모장에다가 적은 내용을 아마 한동안 이제 잊었겠죠, 박홍근 의원도. 근데 저 회고록이 공개되니까 다시 한번 그때 기억이 나서 찾아가지고 이걸 공개한 건데 때문에 이제 상당한 저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반론을 하려면 구체적 반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나눴고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렇게 왜곡됐다라고 얘기해야지 지금 김진표 의장이나 박홍근 의원이 제기하는 것에 반론이 되지 지금처럼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는 건 유감이다, 뭐 왜곡이 있었다 이런 걸로는 해명이 안 된다는 거고요. 게다가 이태원 참사가 지금도 그렇지만 진상규명이 전 정확히 안 됐다고 보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꽃다운 우리 이제 젊은 시민들이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할로윈데이 때 인파가 붐빈다고 하더라도 159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선체로 골목에서 압사당했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예상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그 사고가 터지자마자 온갖 음모론이 나왔습니다. 각시탈 얘기도 나오고 무슨 뭐 토끼머리띠를 한 사람이 뭐 밀었다, 기름을 뿌렸다, 민주노총이 개입했다. 근데 당시 특수본에서 11월 초에 다 수사를 해가지고 다 낭설이고 근거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12월 5일 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여전히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는 본인이 임명한 특수본의 수사 결과도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아직도 이상민 장관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 구성이 돼야 하는데 저는 여당도 유감인 게요. 아직도 특조위원 후보들을 추천을 안 했습니다. 야당은 특조위원 다 추천했어요. 네. 그러니까 특별법만 통과시켜놨지 이게 진상규명에 이 적극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소극적인 거죠. 결국 저런 식으로 시간 끌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당 당권 주자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데 이 질문 분명히 당권주자들한테 갈 겁니다.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을 향해서 할 말을 해야 된다. 근데 벌써 한동훈 후보는 아니 민주당 원래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냐. 뭐 첼리스트 사건 청담동 근거도 없는 거 얘기했던 그런 정치 공세하는 당 아니냐.
자기는 이것도 뭐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 손잡고 같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 입장이 사실은 국회의장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윤 대통령은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은 당시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차선을 열지 않은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했고 최근엔 이태원 특별법도 과감히 수용했다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왜곡이라는 표현은 들여다보면 저희가 이제 뭐 국어는 아니지만 들여다보면 그런 적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가 있었는데 다르게 표현했다라는 뜻이지.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해명이 됐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해명이 안 되니까 계속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 안에서 독대를 해서 둘 사이에서만 있었던 얘기를 공개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들어있다라는 거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왜곡되었다고. 그러니까 아까 박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얘기를 해봐라, 답변을 해봐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당권 주자들이 지금 그 윤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아마 한동훈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상당히 악재가 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네, 악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을 못한다라는 거는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리고 이거는 말입니다. 그냥 제 개인 생각인데 국회의장이 어쨌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의장이 넘버 2 아니에요? 네. 그럼 넘버 1도 본인이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도 아니지 뭡니까 그 바이든 날리면 할 때도 본인이 나는 안 했어요라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최혜병과 관련해서도 경로와 관련해서도 처음에 경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본인이 나와서 얘기하면 다 끝나는 건데 이거를 주변 참모에서 얘기하면서 오히려 오해가 증폭되고 이거 자체가 쟁점이 되고 이런 일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그 지지자들조차도 당혹스러울 것이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참모들 통해 가지고 해명하거나 반론할 성격의 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김진표 의장이 이런 오해를 했던 것 같다. 내지는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이렇게 덧붙였다. 라고 본인이 해명을 하든 반론을 하든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지금 최혜병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본질적으로 좀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결국에 이상민 장관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측근이고 이제 오래된 지인이고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159명의 목숨을 잃은 사건의 원인보다. 그 최혜병이라고 하는 그 군 복무 중인 병사가 대민 지원을 나갔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그 사망을 했는데 그 사건 진상 규명을 하는 것보다 그 사단장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늘 어떤 우선순위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도무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런 음모론을 대입해 보니까 저래서 저러는구나. 이런 그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국정이라는 것을 어떤 합리적인 근거와 또 판단과 이성적인 어떤 이 정보를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고 저런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믿음, 음모론에 대한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한다면 그건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너무 불행한 일이고 더 지속되면 안 돼요. 만약 저런 거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이 어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님께 정말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다. 계속 이렇게 가면 정말 우리 모두 다 죽는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고, 이제 사실은 또 보면은 어떤 일부 그런 유튜버들의 주장에 국정 운영에 대한 게 기반이 됐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음모가 있으니 장관은 그냥 지금 사퇴시키면 억울할 수 있다라는 게 국정 운영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유튜버들 있어요.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뭐 자주 보지는 않는데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도드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 중에는 정부나 그 공공기관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어찌 됐든 간에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그 직책을 맡아서 기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더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있는데,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는 또 어떤 유튜버들은 자기가 저 대통령 내지는 뭐 누구로부터 전화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격려받았다고. 그래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그 수위가 넘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응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나 또는 그 관계기관이 그걸 원한다고 상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그건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조금 전에 박 의원님 말씀을 듣고 이거 참 무서운 얘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대통령은 그러면은 이태원 참사의 그 희생자들이나 최상병이 아닌 예를 든다면은 이상민 장관이나 임성근 소장을 위해서 그 완전히 경도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진짜 참모들이 잘못하고 있거나, 적어도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하는 참모라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보면요, 이 국회의장이 책에 썼다는 내용도 그렇고 최혜병 문제도 그렇고 측근들이 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아예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라고 전제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예를 든다면 최혜병 문제도 그래요. 오히려 지금 당 주자들 중에 특검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차라리 제3자에 의해서 특검받게 하자 그랬더니 이거 특검하면 난리가 나고 대통령 탄핵이 되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대통령한테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고, 더 심한 말로 대통령한테 유죄다, 이런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참모로서의 조언이고, 어떻게 보면 심기 보좌를 한다 그러다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을 자꾸 만든다라는 점에서 참모는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는데?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김웅 의원이 참 완곡하게 했네요. 유튜버와의 유튜브 좀 그만 보라고. 완곡한 표현이다. 완곡한 거죠. 지금 너무 늦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근거 없는 음모론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 그 경선 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거가 천공이라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유승민 당시 후보가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해서 반응했던 거나, 그 뒤로 천공과 관련된 이런저런 그 루머일지 구설일지 뭐 의혹일지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별로 그런 것에 신빙성을 두지 않았는데, 이쯤 되면 그런 의심을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이번 이 보도를 이런 보면서. 흐름에서 보면. 게다가 유튜브를 그냥 열심히 보는 게 아니고 유튜버들을 심지어 중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그 코바코 한국방송광고공사 그 사장의 민영삼 씨라는 분이 내정이 됐다고 해요. 뭐 검증 과정에 있는 모양인데, 그분 유튜버잖아요. 대표적으로 극우방송 유튜브에서 활약하다가 뭐 하려다가 안 됐죠. 이번 지난 총선 때 전당대회도 나왔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뭐 철학까지는 제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이 정보와 어떤 근거와 어떤 판단에 의해서 누구와 얘기를 하면서 국정 운영을 하는 걸까? 너무 저는 걱정도 되고 의심이 들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차라리 열심히 보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선일보를 열심히 보고 그걸 동아일보까지. 통치에 반영하면 적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황당한 그런 국정 운영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